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 상담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집단 상담 수업을 맡게 된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이 집단 상담이라는 제목이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 상담과 함께 그 상담 쪽에서는 이 집단 상담을 모르고는 상담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만큼 개인 상담만큼 효과적이고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집단 상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집단 상담을 많이 접해 본 경험은 없으실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집단 상담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대학 기관에 있는 상담센터라던가 기업 상담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상담 위클래스라던가 학교 상담을 하는 그곳에서는 집단 상담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 집단 상담을 잘 하시면 개인 상담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담의 형태를 집단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집단 상담 수업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집단 상담 수업을 통해서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집단 상담을 직접 하는 그런 집단 상담자 혹은 집단 리더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치유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단 상담 이제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주차에 해당하고요. 일단 이제 첫 영상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집단 상담이라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상담은 1대1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인 상담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상담은 1대1로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냥 상담실 안에 뭐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요. 이 외에 상담 대상에는 또 집단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부부나 커플, 이렇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세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나 커플은 어렵지 않죠. 상담자 한 명이 있고 부부나 커플이 이렇게 와서 3인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담자가 1명 또는 2명 있을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이 4명이면 이렇게 4명이 오게 되고, 아니면 뭐 다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3명만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족 상담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집단 상담은 도대체 뭐냐? 집단 상담은 뭐 다 집단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뭐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동시에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 상담은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앉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있고요. 집단 상담은 상담자를 리더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리더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집단원이 쭉 둘러앉습니다. 물론 리더가 1명일 수도 있고, 여기 보조 리더가 이렇게 2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상담을 하는 것을 집단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 상담을 굳이 왜 하는지 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1대1 상담하면 됐지 왜 이렇게 10명씩 모여서 상담을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나면
이 1대1 관계에서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여러 명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보통 우리는 1대1 관계만 맺지는 않아요. 어딘가 소속되어 있거나 뭐 회사의 구성원, 학교의 구성원, 가족의 구성원 이렇게 한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많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소속된 집단에서 보통 어떤 모습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좋은 상담의 자료로 활용해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 한 명만 내담자에게 뭐 공감을 제공하고 이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직면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단 상담의 형태에 오게 되면 리더만 내담자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요. 공감, 이해, 피드백, 직면, 조언, 다양한 것들을 1대1이 아니라 집단원들끼리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치유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보다 어떨 때는 더 강력한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게 이런 집단 상담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걸 또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 상담도 뭐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또 이 집단 상담의 좋은 점은 하나의 특정 주제에 대한 집단을 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 뭐 진로 찾기 집단 상담,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부부를 위한 집단 상담, 은퇴자를 위한 집단 상담, 뭐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집단 상담,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엮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뭐 교육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응집력이 형성되고 연대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개인 상담보다 또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로서 개인 상담도 잘 하셔야겠지만 집단 상담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는 개인 상담자로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집단 상담자로서의 성장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개인 상담을 먼저 배우고 이 집단 상담을 배우는 걸까요?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상담 수업 때 여러분이 배우신 다양한 상담의 기술이나 기법들이 있어요. 물론 상담 이론 수업 때도 배우셨죠. 이 상담의 기술과 상담의 기법들은 이 집단 상담에도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개인 상담 기술이나 기법을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 상담 때 배운 기술과 기법을 집단 상담에 똑같이 쓰시는데 집단은 이렇게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기술이 들어가요. 집단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추가 기술이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관찰하고 내담자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 내담자가 지금 비언어적인 어떤 메시지로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 내담자 한 명을 보고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집단은 좀 더 어려워요. 집단은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이 되는 그 집단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찰하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고 알아차리고 그걸 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개인 상담 우리가 배우고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집단 상담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이 어쨌든 어떤 개념이고 집단 상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1주차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아주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럼 이 집단 상담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집단 상담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수업의 목표를 보시면 이 집단 상담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집단 상담에는 다양한 역동이 발생합니다. 역동은 다이나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집단 상담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단이 이렇게 모이면 원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도 비전학부 상담심 전공 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모여지기 하나하나의 다 집단이거든요. 이 집단 안에서 역동, 다이나믹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이 안에서 질투도 일어날 수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서로 연대, 뭐 동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두세 명끼리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집단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집단 상담은 집단으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역동을 활용을 해서 치유에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 집단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집단 안에서 어떤 역동들이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을 탐구를 함으로써 집단 과정에 대해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 그리고 집단 안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리더로서 필요한가,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상담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셔야 되고, 또 집단 상담은 한 명이 여러 명의 그 집단원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가는 그런 상담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MC가 진짜 중요하죠. MC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살아날 수도 있고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상담자, 우리가 이걸 리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집단 상담자의 리더십, 지도력이죠. 이게 훌륭하게 잘 발휘되느냐, 아니면 이 리더가 아직 집단 상담을 경험을 많지 않고 초보라서 이 리더십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변화나 성장,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단 리더로서 리더십을 갖추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또 집단 상담의 원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집단 상담만의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습 과정은 사실 이 수업에서 실습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인 상담도 실습이 중요한 것처럼 집단 상담도 이론만 알아서는 어려워요.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 이런 상담은 실제 사람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습 없이는 이제 학습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중에는 이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습을 방학 중에 사전에 여름방학에 이 실습 과정을 마련을 해서 사전에 미리 여러분이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듣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제 계획대로 잘 됐다면 이미 방학 때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집단 상담 실습을 마치고 이 수업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습이
잘 이루어지면 이 수업이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 이해가 되실 거고, 실습이 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 이론만 접하셨을 때는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실습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방학 중에 시간이 안 맞아서 실습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라면 뭐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기 중이라도 좋으니까 유료로 집단 상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집단 상담을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15시간 이상 집단 상담을 체험을 좀 해보셔야 이 집단 상담 이론이 뭘 얘기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기 중 수업에는 요 실습 과정까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별도의 실습 과정을 마련을 할 테니까, 네. 그 실습 과정을 통해서 집단 상담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 수업 목표랑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집단 상담이 뭔지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단 상담 실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것도 실습에 대한 거죠. 집단 상담의 실제를 경험하고 집단 상담자로서 역량을 키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저희 수업 방식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네, 발표는 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도 중간중간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과제는 있습니다. 과제랑 시험은 네, 이렇게 세 가지는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재를 말씀드릴 건데, 교재는 집단 상담 좋은 교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 주교재로 이 집단 상담의 실제라는 요 교재를 선택을 한 이유는, 이 교재가 좀 이렇게 좀 책이 두껍기는 해요. 두껍기는 한데 되게 좀 예시도 많이 들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잘 써져 있어서 처음 이 집단 상담을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기가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서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 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집단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이거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네, 저에게 추천 해달라고 하시면 추천해 드릴 테니까 네, 다른 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 주차별 수업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수업 오리엔테이션 하고 첫 번째로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교재 목차를 보시면 교재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2주차의 집단의 치유력, 그리고 3주차 윤리적 집단 상담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14주차로 뺐습니다. 요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 그리고 집단 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집단 상담자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리더가 갖춰야 되는 역량이나 자질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집단 원이 중요해요. 집단 원은 집단에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개인 상담으로 따지면 내담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집단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좀 다양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집단 기술,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의 상담의 기술에 해당합니다. 집단 상담에서 쓰셔야 되는 기술을 좀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집단을 어떻게 계획하고 집단을 어떻게 준비해서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집단의 구체적인 단계를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집단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시작하고 나서 첫 단계가 4단계입니다. 이거 탐색 단계, 죄송해요. 단계 첫 번째 탐색 단계, 두 번째 작업 단계, 세 번째 생산 단계, 네 번째 통합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은 이렇게 다시 그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너무 이게
꼭 너무 완만하게 돼서요. 기승전결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집단도 탐색 단계, 작업 단계에서 이제 맨 생산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끝이 나는 통합 단계, 이렇게 집단도 발달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면 종결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집단 발달 단계 쭉 4단계 배우시고, 집단 종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 집단 상담에서 윤리를 배우실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슨 집단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증진,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부부관계 증진, 뭐 생애 설계, 자기 돌봄, 자기 성장. 요거는 제가 아까 집단 상담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정말 다양한 주제로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의 예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시를 배워야 되느냐? 이거는 뒤에 과제에 가면 네,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온라인 시험이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40점, 과제 비중이 크고 출석이 10점입니다. 과제는 총 3가지인데요. 가장 배점이 큰 거는 20점짜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시면 무슨 부부관계 증진, 생애 설계 집단, 자기 돌봄 집단 이렇게 주제별 집단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집단 상담을 계획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수업을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일 수도 있고요. 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집단 상담, 아니면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을 위한 집단 상담, 뭐 은퇴를 앞둔 사람, 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집단 상담, 인터넷 중독, 뭐 섭식장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폭력 피해자 집단, 학교 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 뭐 대인관계 향상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이고, 이렇게 뭐 정말 다양하게 노년기를 위한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좀 재미있고 창의적인 정말 이런 집단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라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간단한 보고서를 내주시는 거고, 이 보고서 형식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수업하면서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과제 메뉴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한 3에서 5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나 이런 집단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 이런 집단 있으면 참여해볼래, 이런 집단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짜시면 되고, 프로그램의 주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뭐 어떤 목표인지, 뭐 목표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연인관계 집단이다 그랬을 때 연인 간의 의사소통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돼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적용하셨는지 이것도 좀 사실 중요는 합니다. 그리고 집단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이제 가상으로 이제 꾸미시면 되고요. 집단을 뭐 10회기짜리로 할 건지, 이건 회기라는 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저희 수업이 한 학기에 총 15주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15주차는 15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회기, 보통 이제 8회기에서 10회기 정도로 구성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중에 한 회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한번 짜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리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들 그 과제 메뉴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코리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단 상담 하시는 그 부부가 있어요. 네, 남자분, 여자분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 2분이 같이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 2분이 학습용으로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영상을 만드셨는데, 물론 이건 학습용으로 활용되는 거를 다 이제 알고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촬영을 한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 집단 상담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그 전반부에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예전 영상이에요. 몇십 년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되니까 네,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소감문 양식도 과제 메뉴에 올려드릴 겁니다. 또 This is me라는 이 과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집단 상담에 내가 내담자로 집단원으로 참여했을 때 나는 좀 어떤 주제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내가 더 성장하고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걸 좀 성찰을 해보기 위해서 나의 자서전 같은 걸 써보시는 거거든요. 너무 길게는 아니고 한 3에서 5페이지 정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요거를 써보시라고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칼 로저스가 This is me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이제 다 공개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칼 로저스의 This is me를 읽으신 다음에 나 자신, 나에 대한 This is me를 한번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This is me에는 자신의 사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 과제 설명까지 마치고요. 네,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